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도쿄의 오타쿠의 성지라고 불리는 만다라케 나카노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은 나카노가 아닙니다. 도쿄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나리타죠.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면 마리오, 나루토, 드래곤볼 같은 유명 캐릭터들이 우리를 반기죠.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이 캐릭터들은 일본의 소프트 파워를 대변하는 글로벌 브랜드죠. 예를 들어 포켓몬의 경우 게임, 애니메이션, 상품 판매 등을 통해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이런 캐릭터들이 공항에서부터 등장한다는 것은 도쿄가 단순한 도시가 아닌 서브컬처를 브랜드로 확장시킨 도시, IP 장사를 아주 잘하는 도시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도쿄를 말할 때 오타쿠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특히 아키하바라는 오타쿠의 성지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아키하바라만이 오타쿠의 성지가 아닙니다. 도쿄에서 오타쿠의 성지라고 하면 아키하바라, 이케부쿠로, 나카노인데요. 특히 나카노는 오타쿠들의 오타쿠들만 간다고 알려져 있죠. 이 세 곳은 그냥 오타쿠 및 서브컬처로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세 곳 모두 주요 교통 요지이기도 하죠. 아키하바라는 제2아랴마노테선, K 힌토호쿠선, 치오소부선이 만나는 역인데요. 남성 팬덤이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이케부쿠로는 도쿄 서북부의 관문으로 여성 팬덤이 강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시간을 달리는 소녀 등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장소들로도 유명합니다. 나카노는 도쿄 서쪽 끝에 위치해 더 깊이 있는 오타쿠들의 아지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치조지와 무사시노시 같은 도쿄 교외로 나가는 관문이죠. 산토리 하쿠슈 증류소를 갈 때도 나카노를 지나가죠. 이 지역들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오타쿠 문화가 도쿄의 일상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은 이 지역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리셀의 관점에서요. 리셀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한정판이나 인기 있는 상품을 구매한 후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개념을 오타쿠 문화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아키하바라에서 피규어, 프라모델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과 만화 상품을 판매하는 라디오 회관을 다양한 편집샵인 도버 스트리트 마켓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라디오 회관의 각 매장은 자신만의 특색 있는 애니메이션 굿즈를 큐레이션하여 판매하고 있는 거죠. 도버 스트리트 마켓 같은 편집샵에 있는 르메르, 꼼데가르숑, 톰 브라운, 슈프림처럼 말이죠. 이러한 리셀 문화의 중심에는 만다라케가 있습니다. 만다라케는 일본 최대의 중고 만화 및 애니메이션 굿즈 체인점인데요. 이곳을 크림이나 스타렉스 같은 리셀 플랫폼으로 바라본다면 오타쿠 문화를 좀 다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점이 있는 만다라케 나카노는 이 문화를 굉장히 넓게 이해할 수 있죠. 물론 만다라케의 모습은 오타쿠가 아닌 이들에게 다소 위화감이 드는 편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다라케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만다라케만큼 도쿄를 보는 시각을 키워주는 곳도 없거든요. 흥미롭게도 만다라케를 면밀히 보는 것만으로도 도쿄 브랜드들을 조금은 새롭게, 조금은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카노의 만다라케에서는 1980년대와 90년대 로봇 애니메이션의 희귀한 프라모델과 완제품이 고개 거래되기도 하는데요. 크림에서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거죠. 이는 단순한 중고 거래가 아닌 컬렉터블 아이템의 가치 평가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고도화된 시장인 것이죠. 또한 주목해서 볼 건 철도 제품인데요. 철도 관련 제품들은 기차 4개에 100만 원이나 할 정도로 고가 제품이 상당합니다. 제가 뒤에 숫자를 잘못 보았나 하고 제 눈을 의심하기도 했죠. 제가 만다라케에서 보니 철도 제품은 기본적으로 비싸더라고요. 그 외에도 각종 피규어, 애니메이션 원화와 희귀 중고 서적까지 만다라케는 다양한 리셀 제품이 많습니다. 이걸 사려고 해외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만다라케 나카노에서도 사람들이 몰리는 점포들은 따로 있습니다. 드래곤볼, 나루토, 원피스, 슬램덩크를 다루는 곳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죠. 또한 중개업체가 개인들에게 공간을 빌려주고 대신 판매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아키하바라와 이케부쿠로는 각각 다른 방향의 오타쿠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키하바라의 라신방은 피규어 전문점인데요. 희귀한 피규어를 고게 판매합니다. 리셀의 개념으로 아키하바라를 보면 아키하바라의 가게들은 단순한 피규어 상점에 머물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각 가게의 독자적인 경쟁력이 피규어나 프라모델 매입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외에도 아키하바라역 앞에 위치한 라디오 회관은 각 층마다 수많은 피규어와 프라모델을 판매하죠.
이곳에서도 개인에게 공간을 대여해주고 대신 물건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케부쿠로는 여성 팬덤 중심의 캐릭터 굿즈를 다양하게 취급합니다. 가령 선샤인시티 내 반다이 남코 크로스 스토어는 각종 애니메이션, 만화, 전대물 상품들을 많이 판매하는데요. 하지만 상품은 대체적으로 캐릭터 굿즈가 많습니다. 대신 가차뽕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살리오 제품과 포켓몬 제품도 많고요. 애니메이트 본점도 좀 비슷하죠. 이케부쿠로 파르코에 있는 만다라케 이케부쿠로는 만다라케 매장이라서 그런지 피규어와 프라모델이 많은 편이고요. 이케부쿠로보다 아키하바라가 확실히 피규어와 프라모델류가 더 많죠. 이런 차이는 단순한 성별 구분이 아닌 리셀 시장의 다양성과 세분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차이는 단순한 성별 구분이 아닌 리셀 시장의 다양성과 세분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도쿄의 애니메이션 관련 리테일 산업은 단순한 유통을 넘어 수집과 리셀로 도쿄 브랜드와 라이프 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마루이 백화점은 이러한 오타쿠 문화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콜라보레이션한 상품을 판매하며 새로운 고객층을 유치하고 있죠. 마루이 백화점 신주쿠점은 아키하바라의 본점을 둔 서브컬처, 중고샵인 스루가야를 입점시켜 집객을 늘렸으니까요. 앞선 영상에서 살펴본 갤럭시 하라주쿠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요즘 오타쿠를 겨냥한 다양한 협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이러한 오타쿠 시장의 집객력과 파급력을 보고 애니메이션과 협업한 제품들을 선보였으니까요. 도쿄의 다양한 취향과 브랜드들이 주요 지역에 퍼져 있다는 점은 도쿄라는 도시의 브랜드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타쿠 문화를 리셀로 보는 순간 오타쿠 문화도 하나가 브랜드가 돼버리죠. 만다라케 나카노, 아키하바라의 애니메이션 굿즈숍들은 오타쿠 문화를 대표하는 브랜드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이는 거죠. 핫토이같이 마블 팬들에게는 친숙한 브랜드도 있잖아요. 또한 하라주쿠에서는 독특한 스트릿 패션 브랜드들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긴제서는 샤넬, 루이비통과 같은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고급스러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죠. 스트리트 패션 오타쿠 매니아들은 시부야에 가면 슈프림, 팔라스, 키스, 휴먼메이드, 베이프를 포함한 다양한 패션 편집샵에 가죠. 이러한 다양성은 단순히 브랜드의 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각 브랜드가 대표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적 가치의 다양성을 만들죠. 시부야의 시부야 109만 해도 일본 10대와 20대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많죠. 게다가 애니메이션 주술회전 시즌2의 주 무대가 시부야라서 주술회전 카페도 시부야 109에 있어요. 시부야 109도 주술회전을 집객에 사용한 거죠. 이러한 지역별 특색과 다양한 브랜드 생태계는 도쿄를 단순한 소비의 도시가 아닌 다양한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브랜드의 도시로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도쿄를 방문하실 때는 오타쿠 문화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애니메이션 굿즈 하나하나가 단순한 상품이 아닌 도쿄의 브랜드 문화를 대변하는 요소로 보인다면 더욱 흥미로운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